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중국에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의 폐막을 앞두고 시진핑 주석의 관저를 향해서 차량이 돌진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운전자는 현장에서 붙잡혀서 곧바로 연행됐지만 이 운전자가 한 일은 고스란히 영상에 담겼고 이 영상이 전 세계에 공유되자 전 세계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에서 시진핑과 최고위층의 집무실이 있는 건물을 향해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대체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상당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시진핑을 향한 차량 돌진 영상은 사건 발생 시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시진핑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중국에서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충격적인 차량 돌진 사건은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중난하이 남문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한 영상이 X를 비롯한 해외 SNS에 올라왔습니다. 문제의 차량은 문턱에 걸려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운전자는 곧바로 경비인력들에 의해 차량 밖으로 끌려 나온 뒤 사지가 붙들린 채 어딘가로 빠르게 연행됐습니다. 이것만 해도 충격적인데 이 영상의 내용이 놀라운 것은 첫째, 영상에는 누군가가 공산당이 사람을 죽인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죽여요, 공산당이라니. 이 말은 지금까지 중국에서 그 누구도 내뱉을 수 없는 금기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 변두리 어느 지역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의 전 현직 지도부가 있는 장소, 그것도 바로 문 앞에서 이런 외침이 들린 것입니다. 연행된 운전자가 누군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영상에 나오는 외침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은 아직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외신들은 중국에서 시진핑 퇴진을 외치는 제2의 현수막 시위, 제2의 백지 시위가 벌어졌다면서 이 사건을 중점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것은 둘째, 시진핑 주석의 관저와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는 그야말로 경비가 삼엄한 곳인데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중난하이를 비롯해 태난먼 인근과 인민대회당 일대는 24시간 경비가 이뤄지고 보안인력이 상주하고 있는 곳으로 허가 없이는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곳은 택시가 지나갈 때 창문을 열 수도 없는 곳이라고들 합니다. 더구나 주변에 큰 장애물이 있어서 접근 자체가 어려운 장소인데 대체 그 자동차가 어떻게 거기까지 갔는지 사람들의 의구심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인 지난 6일 이미 경제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한 여성이 단상으로 접근하다 보안 요원들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물론 늘 그렇듯 중국 매체들은 이 사건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만 매체들은 중국 당국이 양회와 관련된 민감한 단어들을 검열하거나 삭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차량 돌진 사건 이후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워낙 충격을 주어서인지 현재 중난하이 남문인 신화문 앞은 삼엄한 경비 속에 바리케이드가 쳐져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맞은편에서 사건 현장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일부 영상 속 장면과 실제 현장이 다른 점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사건이 양회가 열리기 전에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재 X에 돌고 있는 30초짜리 영상을 보면 신화문 바로 앞에 대각선으로 검은색 세단 차량 한 대가 서 있고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운전자로 보이는 한 사람을 신속하게 어디론가 질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대만 삼립신문이 보도한 뒤 홍콩과 미국 일부 매체 등이 인용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상에는 신화문 앞에 빨간색 교통콘이 놓여있지 않은데 이날 현장에는 빨간 교통콘이 다수 배치돼 있었습니다. 물론 중국 당국이 차량 돌진 사건 이후 교통콘을 배치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해당 영상의 초기 유포처인 X계정 이 선생은 내 선생이 아니다는 영상을 올리면서 온라인에 10일 새벽 영상이 게시됐지만 해당 영상이 언제 촬영됐는지 사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은 영상이 처음 올라온 바로 그날이 아닐 수도 있고 영상을 촬영한 목적 등은 앞으로도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이번 사건이 시진핑 주석 1인 체제에 대한 피로감과 중국 내부의 반발이 표출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번 차량 돌진 사건은 시진핑 주석에게 그동안 끊임없이 있었던 과거의 암살 시도 사건을 연상시켜 상당히 충격을 주었을 듯합니다. 지난 2015년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내 반부패 운동을 대대적으로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일부 부패 관료가 시진핑의 부패 척결운동에 앙심을 품고
저격용 소총을 구매했다 적발되는 등 시진핑의 반부패 운동에 대한 관료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고, 당시 시진핑의 핵심 멤버였던 왕치산 서기 역시 살해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시 중국 경호처는 시진핑과 왕치산 등 최고위층의 경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다고 전해집니다. 2015년 미국에 서버를 둔 매체인 보신에 따르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한 중국의 관료가 고위층에게 보복하려고 미국산 저격용 소총을 구매했다가 가택 단속 중에 적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의 서슬퍼런 부정부패 척결로 옷을 벗은 관료들은 투신자살까지 생각하는 등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라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심정으로 시 주석과 왕치산 서기를 해치려 했다는 것입니다. 시 주석은 2012년 말 당 총서기 취임 이후 총 9차례의 위기를 넘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려진 것만 9차례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중 2번은 시진핑이 잡은 부패 호랑이, 즉 저우융캉 전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저우융캉은 중국의 정치회의인 베이다이어 회의를 전후로 시 주석을 죽이려고 한 번은 회의실에 시한폭탄을 설치했고, 또 한 번은 시 주석이 중국 고위층 인사들의 전용 병원인 301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 독이 든 주사로 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폭발사고 당시에는 시 주석이 복부 부위에 부상을 입어 즉시 긴급 후송되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누가 시진핑을 해칠 수 있나 라는 질문에 시 주석의 위협을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정치 쿠데타, 군사 쿠데타, 그리고 하지만 쿠데타는 성공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 많은 전문가들이 꼽은 시진핑의 최대 위험은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생한 차량 돌진 사건을 두고 누가 왜 일으켰는가 설이 분분한 것인데요. 중국은 이번 양회를 통해 총리의 권한마저 축소시키고 시진핑 1인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도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재자의 딜레마란 독재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무능한 이들로 주변을 채우다 보니 국정 운영이 엉망이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2015년 당시 중국 공산당 서열 6위의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반부패의 칼을 가차없이 휘두르던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가 프랜시스 후쿠시마 교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종교는 무엇에 의지해 그 내부를 다스린다고 생각하는가? 갑작스레 종교와 관련된 물음을 받은 미국의 학자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는데 왕치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종교와 공산당 모두 자아 감독에 의존한다. 중국에선 중국 공산당이 종교만큼이나 절대자에 해당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은 완벽한 존재인가? 언제나 무오류인가? 공산당의 잘못은 누가 감찰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왕치산은 바로 이 대목에서 종교 내부의 치리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종교가 자아 감독에 의존하는 것처럼 중국 공산당 또한 자기가 자기를 감독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즉, 공산당도 종교처럼 자아 감독에 의존하면 된다고 주장한 것인데요. 하지만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다니 고인물이 썩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독재 국가들에서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에 대한 집착은 공통된 현상입니다. 서방 국가들은 지난해 10월 사면임을 확정하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연 시진핑의 중국도 최고 지도자의 무오류성이라는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1인 독재자가 오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 국가 경제에서 가장 기본인 고용 통계조차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일수록 1인 독재자의 주변에는 무능한 인사들로 채워지고 건전한 비판은 금물이며 그래서 정책 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인데요. 최근 중국 부동산발 경제위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시장에서는 실제 부실 규모가 중국 정부의 통계보다 약 5배나 많은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바로 1인 독재 체제를 만든 독재자들인 대부분 전쟁을 일으켰다는 점입니다. 후세인도 푸틴도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근 경제가 나빠지면서 민심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 시 주석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서방 국가들이 예의주시하는 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